박시백을 이번 시간에는 무기력한 충수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충수광이 영경에서 4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위기를 좀 맞이했다가 다시 왕권을 이제 회복하고 주기 12년인 1325년에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자,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은 정말 달라져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예. 처음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아무런 자기가 힘을 갖지 못했고, 예. 그 후로 다시 연경 생활은 뭐 사실상 연금 생활이나 진배 없는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드디어 복귀를 하고, 정말 아버지도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예.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 와서 보면은 초기 한 2, 3년 동안에 거의 기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기력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이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없다라는 것이 반증이 아닌가 싶고, 아마도 이제 굉장히 좀 무기력한, 어찌 보면 권력에 대한 좀 환멸 이런 걸 갖고 보냈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정수광은 이제 아예 심하게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때부터 이 축수광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신하들 만나 접견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 만나는 걸 극히 싫어해서 측근을 통해서 이제 대신 전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거의 뭐 정치에 손을 띄었다. 네네.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이러저런 이제 풍문들이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게 되죠. 실제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가장 또 환호했을 게 당연히 심한고측일 거 아니에요. 네, 그측 인사들일 텐데, 네. 이들이 이제 다시 왕에 대한 참소를 황궁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 입성 책동을 일으켰던 인물들이죠. 네,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보면은 뭐 고려왕이 눈 멀고 귀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돼서 직접 정치를 못한다. 원래는 이제 충선왕이 충수왕을 왕으로 삼으면서 심한고를 세자로 삼았는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초기에 그랬죠. 예. 근데 나중에 이 충수왕이 배간독고사 환관입니다. 배간독고사 공모해서 충선왕을 꼬드겨서 고의 세자인을 빼앗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참수를 중서성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조사관을 좀 파견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황실에서 사신이 나오게 되면 왕이 이제 궁 밖을 나와가지고 마중하는 게 그렇죠. 황제의 명을 받고 관례인데, 충수왕이 나오지 않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직 몸이 신하들이 대신 대답하죠. 몸이 안 좋아서 그러합니다 하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매례라고 하는 사신은 귀 멀고 눈 멀고 뭐 벙어리라고 하더니 정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았다, 내가 그럼 궁에 직접 가서 조서를 전하겠다라고 해서 궁으로 들어가니까, 이쯤 되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이제 그 접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쟁점이 되었던 그 세자인 부분에 대해서 부왕이 나에게 이 세자인을 주면서 이 세조 황제께서 맏아들이 장성하거든 이를 전해주라 하셨다. 라는 설명까지 곁들인 거예요. 자기가 맡는 게 맞다라는 논리고. 그리고 나중에 부왕이 또 토본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때 나는 고려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선왕에게 세자인을 빼앗을 수 있었겠는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심한고에 대해서는 심한까지 된 마당에 왜 또 자신이 세자인까지 요구한다는 말인가. 선왕을 꼬드겨 세자인을 빼앗았다라는 참소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이 원의 조사관도 좀 놀라는 거죠. 생각보다 멀쩡하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수긍하고 돌아갑니다. 참소에 대해서는 또 충수광이 아주 그냥 논리정에게 얘기를 해요. 예. 저런 거 보면 정신만 차리면 뭔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짐작을 좀 해보는데, 결국 이 상황은 넘기지만 왕노릇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정서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이어서 충수광이 자기 이제 왕이 물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16년, 주기 16년인 1329년 10월에 원황실에다가 의사를 전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가 이게 되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예. 충수왕이 일단은 왕비가 4명이었어요. 맨 먼저 결혼한 사람은 고려인이었던 네. 덕비홍 씨. 네. 그 다음 부인은 3명 다 원나라 출신 부인이에요. 네. 복국장 공주, 조국장 공주, 경화 공주. 고려인 태생의 덕비홍 씨는 홍문계라는 인물의 5번째 딸로 충수왕 2년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위의 아들이죠. 그렇죠. 예. 장남 개념이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충수왕에 이어 고려의 새로운 임금이 되는 바로 이 충의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 덕비홍 씨가 뒤에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31대 왕이 되는 공민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민왕은 충의왕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자 시절의 명 이름은 왕정이었다고 하고 그죠? 네. 몽골명이 이제 보탑실리, 부다실이라고 불리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좀 영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할아버지 충선왕처럼 이 영경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의 왕자들은 되게 한 빠르면 10대 초, 늦어도 10대 중반이면은 이제 연경에 무너져가지고 네. 일종의 황제를 시위하는 역할. 말하자면 황제를 옆에서 시위하는 역할을 해보긴 하지만 사실상 약간 볼모 비슷하게 가서 네. 교육도 받고 하는 네. 이런 환경이었는데 네. 원왕실의 황제의 시종이 되어지면서 네.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네네. 네. 충의왕은 이미 2년 정도 이제 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 당시 원의 최고 실세가 우승상이었는데 이 우승상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더라고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좀 되게 흥미로운 것은 충의왕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영경에서 고려로 돌아가고 그 당시에 이제 상왕인 충수왕은 왕위를 물려주고 영경으로 가는 그 길에서 황주, 우리 지금도 황해도 황주 쪽에서 이제 만나요. 네. 이때 그 충의왕이 그 당시에 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고려의 예법이 아니라 몽골식의 인사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어쨌든 충수왕이 뭔가 이렇게 크게 이제 화를 내요. 너 예법은 이게 뭐냐? 너가 부모가 고려 사람인데 어째서 오랑캐 예로 인사하는 것이냐? 그리고 옷은 또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냐?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모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크게 호통을 치고 이 숙지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주기 초의 정치적인 어떤 면모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정말 놀기만 좋아했고 네. 해서 이제 얼떨결에 왕이 돼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정치의 기본은 알았죠. 내 사람은 심어야 된다. 곧바로 오자마자 아버지의 인물들을 쫓아내버리고 인사단행. 예. 뭐 사실 자기 사람이랄 것도 없죠. 친아들에 대해 잘 몰랐을 테니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뭐 바로 눈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을 아마 앉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들을 이제 앉혀놓고 본인은 이제 뭐 겨울엔 사냥, 여름엔 물놀이 등등 하면서 원래대로 열심히 놀면서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초기 기간에 그렇게 막 크게 책 잡힐 일들은 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가지고 그 원사신이 왔는데 갑자기 원 황제가 상왕의 복위를 명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옥사를 걷어버립니다. 충의왕이 2년 집권 2년 때. 예. 그래서 뭐 꼼짝없이 폐위되고 원으로 떠나게 되고 충서광은 이제 복위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때도 역시 1년 동안은 국내의 왕은 이제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된 것이죠. 저 때도 보면은 그냥 특별한 어떤 계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아무래도 뭐 이러저런 얘기들 들어갔겠죠. 뭐 왕이 놀기만 하고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그래도 애비가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바로 이 정말 원나라에서 충의왕 2년 2월에 이제 상왕 복위를 명할했고 이때 좀 흥미로운 것은 이때 이 충수왕이 복위를 하게 되면서 한때 이 영경에서 엄청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심왕고하고 또 사이좋게 이 정치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앙숙 관계였는데 이제 같이 귀국을 해서 이 대동강, 평양의 대동강변에서는
충수광이 대동 그 시망을 위해 물놀이 뭐 큰 잔치까지 열어줬고요. 이거는 또 왜 갖춰왔느냐? 뭐 딱 그 감이 있는 거죠. 이 승계를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신이 맡아라.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 너무 망난이다. 발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시망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충수광이 이제 왕이 되고 확실하게 후계를 보장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타협을 하고 함께 정말 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수광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일단 아들이 믿었지도 않았고 그걸 넘어서서 좀 불신을 하게 되지 않았겠나. 네. 가장 큰 거는 녀석이 이제 왜 자기가 선의를 하자마자 그러면 보통 예의상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하고 네. 아버지의 신하들을 좀 더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상례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신하를 좀 더 붙이고 이런 식인데. 근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이제 자기의 신하들을 다 추천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불쾌했겠죠. 근데 그 이전까지 충수광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왕위 자리가 편하지 않았잖아요. 끝없이 심한고의 어떤 도전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라든가 왕자에 대한 애착이나 이렇게 환멸 같은 게 좀 있었을 텐데 심한고와 손잡은 것은 굉장히 탁월한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뭐 심한고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보다 오래 살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심한고와 손을 잡으면서 만약에 내가 일찍 죽게 되면 당신이 이어라라고 함으로 해서 그를 진정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적을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8년을 더 즉위를 했는데 그동안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전과 같은 긴장을 일으키는 사건도 없었고 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틈틈이 좋아하는 사냥을 하고 여전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궁궐에 박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얘네니까 그래도 이제 또 그 부정이 솟았는지 아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랬더니 또 가슴이 찡해져가지고 그 한마디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을 때 심한과의 약속을 깨고 내 자리는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눈 감은 충수광 시대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심한고 얘기나 이 뒤에 이제 충양 얘기는 뭐 다음 시간 해도 되니까. 그의 25년을 뭐 개략대로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처음 8년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름뿐인 왕으로 지낸 세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토번으로 쫓겨나고 나서는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곧바로 이제 영경으로 소환돼가지고 거기서 4년 동안은 이제 연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 이제 또 한 2, 3년 동안에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내 자리를 차라리 물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아들에게 왕위를 이제 전의를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상황으로 영경에 가 있다가 또 이제 원앙실에서 당신이 복귀해 하니까 그 이후로 이제 8년 동안을 마지막 8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전 25년이라는 긴 과정을 보면 왕다웠던 때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8년은 뭐 비록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었던 만큼 그에 적응해서 철저히 자기를 준비하고 이후에 자기가 식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를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허송세월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에 있는 3, 4년의 기간 동안에도 뚜렷하게 깨우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끝없이 이제 심한고 측의 도전을 받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환멸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을 지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왕으로서는 좀 그에 걸맞는 어떤 자질을 갖춘 임금은 아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충수광이 심양고와의 약속을 깨고
아들 왕정에게 다시 왕위를 넘기고 눈을 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왕위에 오른 황은무도 충혜왕 편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